보건복지부는 오늘 병원협회 회장님, 의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주요 병원장님 등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선 메르스 감염이 발생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국민들의 진료에 임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와 함께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민안심병원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의 주요 진행 단계인 중증호흡기 질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일반 환자로부터 격리해서 진료하는 병원을 지칭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환자에 대해서 외래와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입원에 있어서도 1인실 또는 다인실에 혼자 입원을 시켜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발열이 동반된 폐렴 환자는 모두 메르스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메르스 검사를 실시하여 메르스 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문객 면회를 제한하고 전담 감염 관리팀을 만들어 병원 환경을 개선하는 등 감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국민안심병원에서는 국민, 호흡기 질환자, 메르스 감염 방지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메르스 감염의 불안에서 좀 더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기 질환자들께서도 주변 환자들의 기피나 일부 병원의 진료 회피 등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은 모두 중증 폐렴 단계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로부터 발생하였으며 환자가 밀집한 대형 병원의 외래 또는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으며 다수의 환자가 감염되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속칭 슈퍼 감염자에 의한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들은 모두 참여하도록 병원협회가 노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준비된 병원을 적용할 예정이며 신속하게 병원을 늘려가며 매일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안심하시고 국민안심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고 병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이외에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방호복 착용, 환자 진료 시 메르스 접촉자 확인 등 의료계도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인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하여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과 노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병원협회 회장, 의사협회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병원협회 회장 박상근입니다. 우선 뜻하지 않게 메르스 때문에 격리를 하시고 또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진료 일선에서 이들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병원계는 모든 원장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시는 안심병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더 큰 병이 걸릴까 봐 걱정을 하셔서 병원을 찾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국민안심병원이
발표되면 우리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은 아프실 때 안심하고 병원에 오실 수 있습니다. 단지 안심병원에 오셨는데 문진하고 진찰하는 과정에서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면은 메르스 감염이나 치료하는 병원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도 제가 옆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그 메르스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아직도 쌩쌩한 거는 공기 감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환자의 숫자를 보니까 오늘이 1320여에 감염 의심 격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염된 사람은 122분입니다. 따라서 의심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발병률은 불과 3 내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계시면 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2분 중에서 9분인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 돌아가신 분들은 연로하셨거나 기존질환이 아주 심한 기존질환이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사회활동을 하시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분들은 이 메르스 감염에 비록 감염되더라도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병원계는 보건복지부를 앞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를 조속히 끝나는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일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사협회 회장 추무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이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해서도 지금 또 건강하게 회복해서 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초기에 감염되었던 분들 중에서 퇴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경우에는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즉 세균 치료 방법에 대한 그 치료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가 발생해서부터 지금 치료 모든 완치해서 나가실 때까지 하는 것이 모두 치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염이 됐더라도 의료진들을 믿고 굳게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 그 의사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지금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거기에서 치료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마지막 그 한 분의 환자분들까지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의료인들을 믿고 지시에 따라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1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저희들이 실무진이 권덕철 보건의료 실장께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